서울에서도 네.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네. 미분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좀 이상기류 아닌가요? 저도 뉴스 보기는 봤어요. 근데 좀 미분양 단지 좀 된 단지도 다 끄집어 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서울의 미분양이 한 180 정도 되는 게 360 정도로 2배 뭐 증가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근데 2배라고 하니까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미분양이 한 30세대에서 150 됐다고 5배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좀 중요한데 저는 보통 이제 그 도시 인구의 0.1% 그것보다 미분양이 많아지면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이 1000만 조금 안 돼요. 네. 0.1이면 몇 명인 줄 알아요? 아마도 1만 세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1만 세대 미분양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보통 경기도는 평균 10년 평균 미분양 세대수가 1만 세대쯤 돼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처럼 1만 세대 미분양 난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난 적이 한 4억 5천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평균치로 따지면 한 2, 300밖에 안 돼요. 그게 0.01%예요. 인구에. 네. 그 정도보다 더 이상 발생하면 이거 좀 위험하다. 네. 이렇게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서울에서 미분양 세대수가 1000명 이상 난다. 네. 그러면 이건 약간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적어도 1000세대는 넘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나왔던 단지들이 보면 미분양이 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북서울 자이, 네. 좀 약간 좀 오르막길에 있는 거거든요. 네. 임장 갔다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또 그 하나, 그 미아동에 있는 하나, 그 다음에 수유동에 있는 또 뭐 네, 수유 팰리스라고. 팰리스. 네. 근데 그게 칸타빌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친구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서울인데. 분양가 상한제는 동별로 지정을 해요. 근데 미아동하고 수유동은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분양가 상한제 상관없이 높여서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양 가격을 생각보다 높게 분양을 했죠. 일단. 네. 그 자체가 좀 큰 허들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 고분양가였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다 안 됐냐라고 보면 2개 이상은 다 됐어요. 특히 북서울 자에는 청약 잘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도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누군가가 계약을 취소했죠. 그러면서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북서울 그 자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뭐 몇천 대를 나왔어요. 그 미계약 그 줍줍 하려고. 네. 당연히 완판됐죠. 끝난 이야기예요. 그게 1월달, 2월달 지나간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줍줍이 발생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 미아 하나 같은 경우는 아마 6월 1일 날 그거 할 거예요. 줍줍, 청약. 네. 또 경쟁률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 완판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수유동에 있는 그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수유 팰리스는. 개인적으로 상품성이 너무 약해요. 브랜드도 약하지만 네. 이거는 위치도 그렇고 오피스텔로 지어야 되는데 평형이 7평, 8평 그러거든요. 물론 제일 큰 거는 24평도 있긴 한데 네. 너무 택도 아닌 것들이 많은데 이건 오피스텔인데 왜 이게 아파트지? 할 정도로 좀 뜨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죠. 뭐 이런 것들로 뭐 이상기류, 하락신호, 뭐 청약 불패 끝났다 이런 걸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 오버죠. 제가 봤을 때는. 정훈님, 근데 이제 네.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네. 청약 당첨 포기자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청약 통장 그동안 쌓아왔던 그게 다 날라가죠. 그 통장을 못 써요, 이제. 청약 통장 또 새로 만들면 되죠. 다시 1년 차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만들어서 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다 투기과열 지구잖아요. 네.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에요. 청약 하지 마라 이거예요. 청약 당첨됐는데 포기했다? 그럼 너는 청약 끝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강력하죠. 정훈님, 그럼 청약도 진짜 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넣었는데 당첨됐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포기하는 순간 이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청약 넣기 전에 네. 이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좀 뭔가 알 수 있는 기준 없을까요? 인근에 있는 신축 유사한 아파트하고 비교를 많이 할 거거든요. 네. 실제 지금 청약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하나포레나 미아예요. 그거를 조금 보면서 이 친구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지금 삼양 사거리역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하나포레나 미아예요. 네. 역세권이죠. 물론 엄청 선호하는 역은 아니긴 한데 이 노선 자체가 우이신설이 그렇지만 역세권이죠. 근데 아쉬운 게 뭐죠? 초등학교가 멀리 있어요. 삼양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쨌든 입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가격을 체크해야 돼요. 지금 이게 34평이 분양 가격이 11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입주를 하면 이게 2025년이 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좀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미아 뉴타운 레미안 트리베라 2차예요. 네. 이게 지금 호가는 11억 5천에 나와 있긴 한데 실제 실거래가 상으로는 한 10억 5천 수준이에요. 이거보다 지금 1억 더 비싸게 분양을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연식이 2010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이 친구랑 비교해 봤을 때 15년 차이 나죠. 네. 이 연식을 가지고 주변에 만약에 1년차, 2년차 아파트가 있으면 비교하기가 더 쉽죠. 그거보다 조금 더 새 거니까 조금은 더 비싸야 되겠네. 만약에 초등학교랑 뭐 단지 세대수랑 모든 게 똑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연식이 한 15년까지 차이가 나면 이게 어떤 사람은 야 이것보다 이게 더 비싼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야 15년 연식 차이 치고는 너무 저렴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가 상승률 뭐 되게 보수적으로 1년에 한 2% 정도 네. 그냥 올라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매년 꼬박꼬박 오르진 않겠죠. 네. 어떤 해는 안 오르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누적해가지고 하지는 않고 복리로는 계산 안 하고 네. 그냥 무식하게 15년이면 그래 2% 1년에 그 정도 한번 잡아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3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저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레미안 트리베라 2차 아파트가 10억 5천 하니까 곱하기 130% 1.3 딱 때리는 거예요. 그게 적정가다. 단 초등학교 거리가 동일하고 같은 브랜드의 세대수도 좀 비슷할 때. 근데 지금 보면 역하고 거리는 하나가 더 가까워요. 네. 플러스죠. 네. 근데 세대수가 작죠. 네. 초등학교 엄청 멀죠. 네. 초등학교 거리 하나가 얘는 초품화에 가까운데 쟤는 멀단 말이에요. 한 7% 이상 빼야 돼요. 그러면 30% 격차가 한 20%로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10억 5천 레미안 트리베라 2차에다가 1.2 정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시세가 아마 한 12억 한 5천?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분양가가 11억 5천이니까 안전마진이 1억 돼, 1억. 그러니까 이 아까운 청약 통장을 1억 먹으려고 쓰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이게 최소 그래도 분양 가격이 있으면 내가 20, 30% 이상 싸게 사야지 좀 싸게 사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청약 당첨인데. 네. 1억은 그냥 금매로 산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조금 비싸게 분양한 거는 맞다. 근데 엄청 비싸게 한 건 아니고 안전마진 1억 간당간당하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청약 받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게 너무 적죠. 10년을 기다렸는데 1억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네. 또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도 만약에 조금 거래가 침체되고 금매도 나오면 네. 거의 금매 주고 사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죠. 연구님, 네. 앞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뭐 개편된다고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청약도 네. 양극화가 진짜 심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원희룡 그분이 올해 6월 말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완전히 개편한다. 그리고 고분양가 심사제도 같이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 다 해당하는 거고 고분양가 심사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 그냥 분양 가격 자체가 너무 이렇게 높아서 시세가 들썩들썩거릴 것 같은 그런 약간 조정 지역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해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도 다 손본다라고 했는데 폐지까지 안 가고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하면 원래는 100%까지가 시세인데 네. 이거를 한 60, 70%까지 낮춰서 분양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청약 받는 사람이 30%에서 40%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10억짜리면 6억에 분양해서 내가 안전마진을 3, 4억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약하는 거죠. 매가가 30억짜리는
40%면 10억이거든요. 그래서 로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그 봤던 사례는 그 하나 그 친구는 지금 10%가 있을까 말까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40%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폐지가 되면 당연히 이게 10%까지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개편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 그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청약을 통해서 뭔가 로또를 맞는다. 그런 일들이 되게 적어질 것 같아요. 결국은 청약 그 자체가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분양 가격을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이게 만약에 안전마진이 별로 없다. 그러면 차라리 신축을 사는 게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문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청약이 되더라도 재미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잘 분석하고 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입지가 좋고 시세가 조금 높은 곳들은 네. 이게 20%만 돼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양극화가 될 수 있다. 연구님 오늘 네. 이야기 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지금 서울에서 미분양이 조금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뭐 엄청 걱정할 수준의 수치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어서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아까 사례에서 봤듯이 수요가 적을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앞으로 분양 가격을 높여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그 안전 마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필요해요. 조금 보수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입지면서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안전 마진도 확실히 있다. 네. 그런 곳에다가 청약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당첨만 돼라는 생각으로 입지를 낮추고 안전 마진이 작은 곳에다가 넣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경우는 여차하면 차라리 신축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오늘 청약을 기다리신 분께 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